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8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3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기축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축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무토에 대해서 제가 같이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다음으로 기토인데 같은 토가 됩니다. 기토도 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도 똑같은 토가 되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토가 바로 기토가 됩니다.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 자체가 그냥 피상적인 글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성과 같은 것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같은 것이다. 즉 암컷과 수컷의 어떤 그런 차이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작고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한 그런 개념이 바로 양이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무토인 양토를 공부할 때 무토 같은 경우는 고황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높고 그 다음에 크고 그 다음에 넓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무토는 고황토라고 하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작은 개념이죠. 그래서 전원토라고 해서 작고 높으니까 낮고, 그 다음에 크니까 큰 것의 반대 작고 넓은 것의 반대는 좁은 그런 개념의 토를 갖다가 기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기토라고 하는 것과 무토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매우 다르죠.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한다 하더라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든가 구릉이라든가 아니면 넓은 광야와 같은 그런 큰 개념의 토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토죠. 그래서 분토라고 해서 여러분들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작은 토라든가 아니면 텃밭 같은 개념, 아니면 문전옥답이라고도 하죠. 문전옥답, 문 앞에 집 앞에 작고 거름진 텃밭 같은 개념을 바로 문전옥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개념이 좀 커지면 정원 같은 것, 아니면 과수원 같은 것, 그 다음에 아니면 논밭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큰 개념이 아니라 작은 개념의 논밭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뭐 여러 배 정도 되는 그런 큰 광야라고 하면, 기토 논밭은 그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왕했을 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간목으로서 소토를 하고 개수로서 간목과 토를 윤토를 하면서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따뜻하게 얼지 않도록 해야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얼게 되면 땅으로서의 용도가 없겠죠. 또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물기를 먹고 있어야지 나무도 살 수가 있겠고 미생물도 살 수가 있는데, 물기가 전혀 없으면 그것 또한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인 기토가 됐던 양토인 무토가 됐던, 이렇게 목이라고 하는 개념, 개수라고 하는 개념, 수라고 하는 개념, 화라고 하는 개념이 모두 필요하지만, 무토 같은 경우는 간목을 우선해서 쓰는 것이고요. 반대로 개수 같은 경우는 병화라든가 개수를 먼저 우선해서 쓰고, 이후에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 때는 간목을 쓸 수도 있고 간목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의 핵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개수, 병화를 모두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원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토는 병화 개수를 잘 조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토 같은 경우는 간목, 개수, 병화를 아울러서 잘 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토일간에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 다시 또 말씀드리면 임묘진 동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절로는 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진월 같은 경우는 봄 중에서도 늦봄이라고 해서
개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파가 지나게 되면 바로 뭐예요? 4월로 넘어가게 되죠.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하라고 해서 초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과 여름을 연결시켜주는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임묘진 자체 동쪽에 해당이 되면서 목이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순수하게 진토만 놓고 봤을 때 진은 이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술, 충미, 월이 모두 4개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세요. 그래서 이 진월 같은 때 무토가 태어나든 진월에 기토가 태어나든 일단 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한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 무토를 제가 설명할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후중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후중.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해지게 되면 울체가 되고 이렇게 차곡 쌓이게 되면 뭐 막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막혔던 토의 기운을 뻥 하고 시원하게 소통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간목이 있으면 뭐 한다 했어요? 소토 한다. 토를 갖다가 소통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 내지는 소벽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왕한 무토의 기운을 소토수벽 해야 되고 또 진월의 간목은 토가 왕한 것이지 간목이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 같은 것이 수가 있어서 이렇게 목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목이 무토를 소토소벽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진월의 무토는 굉장히 왕한 토인데 거기에 나무를 울창하게 심기 위해서는 나무만 심어서는 되지 않고 물도 좀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화가 있어 준다라고 하면 진월에 따뜻한 봄 볕이 쬐게 되면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4월 5일 식목일에 나무 심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게 되겠죠. 근데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하고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하고는 사뭇 좀 다른 것이 물론 기토라고 하는 것도 진월에 태어나서 왕하긴 하지만 기토는 뭐예요? 작은 텃밭과 같다 내지는 작은 분토, 화분 속에 있는 그러한 작은 흙과 같기 때문에 아무리 진월의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 같은 것으로서 무지하게 소토소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뭐가 있어 주어야 되냐면 병화라고 하는 화가 있어 주면은 물론 이제 병화가 없을 땐 정화도 쓸 수 있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화를 얘기할 땐 정화보다는 병화를 얘기하게 돼요. 근데 요거는 말씀드려야 될 게 경금일 때 제가 화를 말할 때는 정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조후를 할 때 제가 화를 말할 때는 이거는 병화를 말합니다. 병화. 조후를 할 때는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다스릴 때는 병화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화로서 음화인 정화로서 경금을 다스리기 때문에 경금을 다스린다는 정화인 것이고 따뜻하게 조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월에 기토가 태어났는데 병화를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으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신왕하다고요. 원래 신왕하게 되면 신앙사주는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왕신은 관살서 통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토도 간목이라든가 아니면 을목 같은 관성을 봐서 소토를 하든 아니면 억제를 했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무토 같은 경우 그렇게 좀 왕토 같은 경우는 간목을 쓰지 을목 같은 건 잘 쓰지 않고요. 또 무토는 간목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토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진월에 왕하다 하더라도 저 분토 화분 속에 있는 땅이 왕하면 얼마나 왕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작은 화분에다가 아니면 집 앞에 작은 텃밭에다가 큰 은행나무 오동나무 갖다 심으면 잘 자라지 않겠죠. 작은 거기에다가. 그래서 진월의 기토는 왕하다라고 하면 막
그 평화라든가 산같이 그렇게 큰 산을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흙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토는 왕하더라도 간목이라든가 을목을 쓰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따뜻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만 해 주면 큰 의미가 다른 것은 크게 필요가 없는데 왜 먼저 개수를 쓰냐면 왜 먼저 병화를 쓰냐면 진 안에 이미 암장된 뭐가 있습니까? 진앙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병화를 먼저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화를.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원령 자체에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토 자체는 뭐예요? 마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따뜻한 병화가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이렇게 온토를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 병화가 있은 연후에는 개수가 있어 준다라고 하면 개수가 다시 토를 윤토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병화가 없는데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화가 없는데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쉬운 말로 봄이라 하더라도 음지가 된 거죠. 음지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들지 않는 그냥 그런 음지가 되는데, 거기에 온기가 햇빛이 들지 않는데 물만 있다라고 하면 음지가 바로 습지가 되면 땅이 어떻게 되죠? 후패한다 그래요. 후패, 땅이 썩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만 있어서도 안 되고 병화만 있어서도 안 되는데, 만약에 부득이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 진중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수가 굳이 다시 또 있을 필요는 없고, 지지로 뭐 자수 해수 한 장 정도만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화는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될 것이고, 만약에 진월의 기토가 태어났는데 무토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쓸 수도 있습니다. 간목을. 이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기토를 갖다 파는 것이 아니라 진월의 기토가 무토가 같이 있게 되면은 이 간목으로서 이 겁재인 무토를 갖다가 통제하는 개념으로 쓰는 것이지, 이 간목을 가지고 기토를 갖다 통제하는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진월의 기토가 옆에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 있는데 그 한 산 옆에 작은 텃밭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텃밭은 텃밭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겠지만,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있어서 또 억제한다. 쉽게 말하면 토가 너무 후정해지면 또한 마찬가지로 간목으로서 무토는 뭐 해야 된다? 소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서 간목을 쓸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무토가 투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병화 내지는 그 다음에 개수 이렇게 취용하게 되면 진월의 기토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는, 병화로서는 기토를 온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는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윤토하게 된다. 그래서 온토와 윤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좀 진짜 엄청나게 따뜻하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토 안에 이미 화가라고 해서 화가 이런 화가를 쓰죠. 화가 이렇게 겠습니다. 그래서 벼화자에다가 심을 갖자, 이삭 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미 기토에 여러 가지 작물이라든가 묘종 같은 게 심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편합니다. 그러면 따뜻한 햇볕이 비쳐 주어야 되고요, 물도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온토한다라고 한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봄에 지금 벚꽃도 좀 있으면 필 것이고, 제가 오늘 산책을 갔는데 벌써 산에 조그만 제비꽃인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인데 저 남도 쪽에는 벌써 꽃 많이 폈겠죠.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아직 눈에 띄게 이렇게 핀 꽃은 없고, 거기 매화꽃은 제가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산책 갔을 때는 제비꽃 조그맣게 이렇게 핀 거 봤습니다. 그렇게 꽃이 피어 있는데 햇볕이 들지 않는다거나 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화초가 죽어버리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토가 진월이 태어났을 때는 병화를 먼저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 물론 정화, 임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보다 정화, 임수를 쓰는 것은 공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일간은 음토인 기토일간이고요. 원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을 어차피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음토가 월지에서 겁재를 받죠. 그래서 이거를 뭐 겁재격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토 자체가 원령에서 토를 받기 때문에 겁재격이 뭐 육친으로 봤을 때는 겁재격이 타당할 것 같지만 그냥 걸럭격에 준해서 본다고 해서 준, 걸, 록 적으로 보면 그냥 타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왕한 사주가 된다. 단 무토 같은 경우에는 신왕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지만 기토 같은 경우에는 뭐 토왕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가 투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간목 같은 것, 을목 같은 것을 쓰기보다는 병화와 개수로서 조화를 시켜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지에는 축토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축, 오늘은 기축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지에는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간 자체가 진짜 왕해지는 겁니다. 진월에 일지에도 축토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도 이렇게 축토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일간이 진짜 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투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목으로서 좀 토를 제해 줄 필요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을목 가지고는 토를 제하기가 좀 어렵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진짜 토가 많아서 토를 갖다가 좀 통제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간목 같은 거 있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월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건 수가 왕한 것보다는 토가 더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가 기축이 아니라 무자였죠. 무자. 이렇게 되면은 글자 하나 차이잖아요. 뭐 이건 어차피 같은 토라 하더라도 자수가 있는 것과 축토가 있는 것의 차이가 이거는 자수하고 진하고 잦은 합수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기축이 되기 때문에 합이 되지 않고 다 토로만 이루어지죠. 물론 축토든 진토든 임수가 축진에 다 통근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투출해서 그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저께 무자일과는 달리 오늘 기축일은 토가 더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자, 무토라고 하는 것과 기토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토라고 하는 건 제가 항상 말했죠. 양토로서 고황토라고 보고요. 기토는 작은 전원토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수를 쓸 때 기토가 물이 필요할 때는 개수를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개수는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고 사람이 조그맣게 주는 물과 같지만은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해수와 같기 때문에 마치 소방호수로서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소방호수 물살이에서 기토가 다 쓸려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임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사수 동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토가 임수를 보면 정인이긴 하지만 정인이죠. 정인이 아니라 정제가 되겠죠. 정제이긴 하지만 기토는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사수 동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작은 물인 개수가 있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임수 그나마 이제 토가 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임수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다시 수가 왕해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 뭐 요거는 축토가 있고요. 자수를 보게 되면 요거는 지지육 합이 돼서 자축 합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또 간목에 또 기토하고도 이렇게 합을 하게 됩니다. 요거 많이 어떤 분 이제 이거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요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갑기 합화토격이라고 해서 합화격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이걸 화기격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특수 이제 별격이라고 하죠. 별격 합화격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거 별격으로서 합화격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절대 신년에 다른 것이 올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무토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합화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축합토하고 뭐 금 하나 있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거는 합화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
토가 있는데 목의 기운, 이 간목 말고 다시 목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마음에 들지 않는 현상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을목도 있기 때문에 합합격이 예를 들어서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화기격 진격이 될 수 없고요. 이거는 가화격이라고 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국세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합합격 되지 않는다, 화기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토가 좀 많아지게 되겠고요. 기토가 간목하고 이거는 각기 합해서 토가 되지 않고 서로 탐합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갑자시가 되면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주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진월에 임수 투출되어 있고 토는 왕한데 뭐냐면 비가 내리고 햇볕이 쬐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축축해지고 그것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땅이 뭐랄죠? 썩는다 그랬죠? 그거는 후패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패라고 하는 것은 썩을 후자죠. 썩어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후패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정도 되면 그냥 이렇게 병인시 정도 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도 왕하고 물론 이제 임수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더라도 목도 암장된 간목이라도 목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다른 때는 없을지라도 병화가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병화도 있고 세력이 있죠. 그러면 나름대로 이 사주는 병화, 간목, 그 다음에 임수까지 모두 개수였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이건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갖출 거는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수운을 가더라도 병화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수운을 가도 나쁘지 않고요. 뭐 화운을 간다 하더라도 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인시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저한테 이제 출산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할 때 이렇게 병인시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근데 병인시가 시간으로 봤을 때 대략 어떻게 되죠? 3시 반에서 5시 반 정도 되죠. 그러면 새벽에 병원에서 애를 안 낳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고요. 뭐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좀 돈을 더 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제 가장 그것이 뭐예요? 애가 그냥 그때 덜컥 나오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는 같은 화를 본다 하더라도 요거는 병인시에 비해서 공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진시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임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지로 다 축진 토가 많은 중에 무토가 있으면 이 임수를 갖다가 파극시켜 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화도 없는 중에 수까지 이렇게 무토가 파하게 되면 이건 결코 뭐 좋은 국세는 아닌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임신시 같은 것 내지는 계유시 같은 것 이렇게 되면은 진월에 신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토, 진토, 다 습토, 임수 2개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제가 자칫 잘못하면 사수 동주가 될 수 있는 사주가 됩니다. 계유시도 좀 그렇고요. 의뢰시도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수동유라고 하는 뜻은 모래사자, 그 다음에 물수자, 모래가 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고 해서 사수동유죠. 기토가 습리라고 해요. 습리. 기토는 습리라고 해서 물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이라든가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모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임수 뿌리 이렇게 튼튼한 뿌리가 있는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얘는 사수동류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수운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땅이 얼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토운을 간다든가 목화운을 가서 목화를 같이 보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를 보는 것이 좋은데 사주 원국에도 목이 하나도 없는 중에 화운만 온다고 해서 또 중화가 되지도 않습니다. 목화를 동시에 보면은 좀 좋을 것인데 그렇게 목화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그 말뜻은 뭐냐면 임신시 계윤시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